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오늘은 호삼한 오지낚시 바이블 제4장 좌대 설치. 사실은 좌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노지 내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좌대를 설치하고 좌대를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미 제가 좌대 설치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은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팁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노지 낚시를 할 때 좌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 포인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쉽고 안전하게 접근해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좌대를 설치하고 붕어를 잡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노지 기준에서 봤을 때 포인트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평지형 저수지, 계곡지, 직벽, 석축, 네, 뻘 굉장히 많은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평지형 저수지입니다. 사실 평지형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좌대 설치하는 게 왜냐하면 일단 바닥이 뚝 떨어지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편편하게 내려가거나 편편하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게 좌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은 이제 저수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나의 쪽수로인데요. 여기는 사실 직벽은 아닙니다. 그냥 평지형이고요. 되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어떤 곳이고, 이런 곳에서 좌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말 맞다나 그냥 수평만 잘 맞춰주면 되는 낚시인데, 이 좌대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이제 수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발톱입니다. 발톱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좌대가 박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형 같은 경우는 바닥이 편편하기 때문에 발톱을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눕혀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 평지형이라고 하지만 앞이 좀 깊다 그러면은 앞다리를 조금 더 길게 빼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숏다리로 하거나 아니면 긴 다리를 제일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박아주는 거.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평입니다. 먼저 앞쪽에 수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통해서 수평을 맞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수평계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앞뒤를 잘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좌대를 설치하실 때 수평을 먼저 맞춰주시고 낚시를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소양호 상류권인데, 여기도 사실은 특별히 뚝 떨어지거나 그런 지형이 아니지만, 자, 그래도 앞다리를 좀 길게 해서 어쨌든 평지형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안 낚시는 일자보다는 아주 살짝 경사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다리를 길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자 짧게 맞춰줘서 저렇게 맞춰주죠. 그래서 이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좀 이렇게 좌대를 어느 정도 수평이 맞췄다고 맞춘 다음에 이렇게 내가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한쪽이 떠 있으면 반드시 떠 있는 쪽 다리가 끄덕끄덕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 다리가 지금 바닥에서 떠 있구나. 그러면은 그쪽 다리를 살짝 내려주면은 딱 맞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면 이게 지금 수평이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게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이 수평을 딱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수중전, 뻘밭. 네. 자, 이 수중전 낚시가 사실은 제일 좌대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낚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수중전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이제 제가 저수지인데요. 포인트로 진입하는 거리가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m 되거든요. 그래서
좌대를 미리 조립해서 들어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 좌대를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사실 지금 붕어들이 연안에 없습니다. 다 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중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 수중전을 위해서 가슴 장화를, 네, 이제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입고 이제 수중전을 들어가죠. 자, 거의 지금 배꼽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꼽까지 들어오는 수중전은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자, 이렇게 특이한 경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보시면, 자, 좌대를 일단은 본판을 맞추고, 앞다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좌대의 앞다리가 제일 길게 만들면 1m70입니다. 네, 1m70을 다 빼고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뺐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영상에 보기에는 발톱이 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세운 게 아니라 눕혔습니다. 왜냐하면 뻘받치기 때문에, 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발이 쑥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톱을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면은 계속 들어갑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중전을 할 때는 반드시 발톱을 눕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발톱이 굉장히 큰, 우리말로 하면 대왕 발톱입니다. 네, 큰 발톱을 쓸수록 뻘밭에 확실하게 딱 박히면 절대 더 이상 안 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중전을 할 때는 발톱을 눕혀줘라. 네,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수중전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더 심한 뻘입니다. 네, 여기는 완벽한 뻘밭인데요. 이 뻘밭에 들어갈 때 이 왕발톱을 전부 제가 지금 눕혔죠. 네. 자, 이렇게 발톱을 눕혀서 뻘에 발톱이 딱 박히면 절대 그 이상 뻘 안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발톱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훨씬 뻘밭에 안정적으로 박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뭐 제가 키로수가 거의 80kg에다가 뭐 장비까지 하면 거의 100kg 되는데 100kg 이상의 사람이나 장비가 올라가도 그 이상 절대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발톱을 다 눕힌 상태로 다리를 최대한 길게 빼서, 여기가 수심이 지금 제가 자대를 박는 곳이, 자, 발이 푹푹 들어간다고 말하죠. 곳이 거의 한 무릎 이상, 한 7, 80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다리 두 개를 먼저 확실하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뒷다리 수평 맞추죠. 네. 자, 저렇게 눌러보고 흔들어 보면 딱딱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 위에 보면 이 바가 있잖아요. 이 바가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왕발톱을 바꿔도 꾹꾹 눌러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는구나, 더 이상 빠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수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좌대가 한쪽이라도 수평이 안 맞으면 나중에 낚시할 때 이쪽이 꺼지면 이 다리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중을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수중전, 뻘밭 낚시를 할 때는 수평을 확실하게 맞추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이제 수중전 들어가는데 밤낚시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본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 본판을 먼저 이렇게 수평을 다 맞춰서, 자, 이럴 때도 뒷다리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가 튀어나오면 잘 때 이제 등에 백이기 때문에 튀어나오지 않게 딱 맞춰주고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주죠. 그리고 자대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한 물에서 한 3, 40 정도 떨어져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물에 좀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붙일 수는 없고요. 적당히 붙여주고 수평을 맞춰주는, 그래서 본판의 수평이 확실하게 맞아야 수중전을 할 때 이 지금처럼 확장판을 끼웠을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물속이기 때문에 뻘밭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앞다리를 완벽하게 앞 발톱을 펴서 딱 박은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확장판이랑 그 다음에 베란다까지 설치를 하면 좌대가 완벽하게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도 이 뒷다리나 이런 베란다의 발톱도 다 펴서 딱 박아주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항상 체크를 하실 게 확장판을 걸었을 때 이 가운데 여기 딱 걸어주잖아요. 보통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여기를 걸어줬을 때 여기 가운데가 꺼지게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위험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 높이랑 뒤에 높이가 안 맞아서 이 뒤에 확장판을 뒷다리를 높이 올리는 겁니다. 이 여기 확장판 뒤에 각도가 올라가면 약간 꺼지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결국 꺼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점 하다 보면 여기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확장판 뒷다리 수평을 여기랑 맞춰주는 거, 그걸 되게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특히 수중전을 할 때는요. 왜냐하면 수중전이라는 말은 그만큼 물 위에 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완전 수중전입니다. 수심이 한 70 정도 되는데 다리를 다 빼고 들어와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죠. 역시나 발톱을 펴서 더 이상 뻘로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보시면 항상 수중전을 할 때든 언제든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가슴 장화 아니면 허벅지 장화를 준비합니다. 이 노지 낚시 할 때 이 좌대를 설치할 때는 이 장화를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화는 항상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요즘에 인터넷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형님도 지금 좌대를 이렇게 수중전으로 딱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낚시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수중전. 자, 좌대를 조립하고, 자, 발톱을 펴죠. 발톱 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수평을 맞춰주는. 자, 여기는 안동댐 오름수위 때 낚시인데요. 자,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는 지금 보세요. 왜 우리 형님이 들어가다가 이제 물에 살짝 저기 들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수중전을 할 때는. 여기는 어떤 형태냐면 계단식 논입니다. 논. 이 물이 빠졌을 때 보면 여기 바닥이 계단식으로 논이 이렇게 탁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류권에서 논두렁으로 타고 올라오는 그 오름수위의 붕어들을 잡는 낚시인데, 쉽게 얘기하면 논바닥 낚시죠. 그래서 우리가 좌대 다리를, 뒷다리를 논두렁 위에 올리고 앞다리를 논바닥에 딱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두렁은 논바닥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논두렁에 올리고 앞다리를 논바닥에 놔야 되는데, 지금 그 논두렁을 따라 걸어 들어가다가 그 논두렁 안에 논바닥으로 발을 탁 집어넣는데 훅 빠진 겁니다. 왜냐면 뚝 떨어지니까요, 논두렁이.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물에 들어갔는데, 자, 논뚝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중전을 하거나 어떤 이런 좌대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형을 아는 방법은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법도 있지만, 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그 지도가 있습니다. 물 빠졌을 때 지도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여기가 지금 어떻구나 판단을 하고 좌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논두렁에다가 뒷다리를 올리고 앞다리는 논 바닥에다 놓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자, 논뚝에 좌대 다리를 올리고 논 안으로 때려야 된다고 제가 말하죠. 자, 지금 보면 여기가 논두렁이고요. 여기가 논바닥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좀만 들어가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낚시를 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 다 그렇게 설치를 하죠. 뒷다리는 논두렁, 앞다리는 논바닥. 그래서 수심 차이가 한 3-40 납니다. 그렇게 설치. 요것도 어떻게 보면 논바닥 낚시의
좌대 설치 방법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네. 생각보다 논바닥 낚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봄 산란철 때도 논바닥에서 붕어들이 많이 뒤집고 오름시 때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소양호, 네, 또 오름수위. 자 여기도 수중전. 자 지금도 발톱 펴죠. 네, 발톱 펴고 여기 연안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붕어가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네, 한 이 정도쯤에 들어가서 낚시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풀밭이라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 들어가서 낚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걸었죠. 근데 이게 수심이 3, 4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닥이 다 보이겠죠. 그래도 수중전으로 자 발톱 다 펴고, 자 먼저 본판을 확실하게 박는데, 여기 보시면 이 수평제, 네, 요런 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완벽하게 딱 수평 맞춰서 박았죠. 요렇게 박아두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너무 편하게 낚시할 수 있고요. 역시나 뭐 가슴 장화는 필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진짜 완벽한 수중전. 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기는 골자리, 자 본류에서 타고 올라오는 붕어가 요 골 가운데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수초지대를 다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자 한 이쯤에 자대를 받고 여기 골을 때리는 낚시, 긴 척으로 이런 수중전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네 똑같이 다리를 다 이제 발톱을 다 펴고, 자 지금 보시면 수평이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수중전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낚시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의 팁은 이렇게 높이 좌대를 설치하면 이 베란다를 설치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바닥에다가 큰 돌이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통 같은 거를 찾아서 딱 하나 여기 바닥 물 속에다 박아두면 그 돌을 밟고 올라오고 돌을 밟고 내려오고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의 팁이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올라서서 흔들어보고 이쪽 눌러보고 이쪽 눌러보고 해서 아 이제 안 흔들린다, 안 들어간다, 완벽하다, 네, 딱 설치가 되죠. 자 요게 이제 수중전 낚시고요. 자 다음은 직벽 낚시, 석축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벽 낚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중류권, 네, 수심이 깊은 직벽입니다. 자 보면 여기 다 돌이고요. 이 밑에 직벽으로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자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자 직벽에서 자대를 설치를 할 때는 특히 이런 돌 자갈이 많은 경우는 제가 발톱을 펴지 않습니다. 자 세웠죠.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돌 사이사이에 저렇게 세워진 발톱이 딱 박히면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톱을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이런 어떤 석축지대나 또 이런 직벽지대 같은 경우는, 돌이 많은 직벽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돌 사이에 발톱이 탁 박힐 수 있게 저렇게 세워서 자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다리가 완벽하게 딱 어느 구간에 어느 돌 사이에 탁 박혔는지 확인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아 더 이상 앞다리가 뭐 끌려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다리를 맞추죠.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석축지대에서는 앞다리를 좀 안정적으로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발톱도 좀 잘 세워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도 보면 눌렀다가 눌러보고 꺼진다 그래서 다리를 다시 좀 더 박고, 이런 어떤 그 뒷다리를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수평이 맞았다 안 맞았다를 다리가 떴다 안 떴다로 확인을 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직벽 낚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소양호 직벽인데요. 여기 돌이 무너져 내리는 직벽입니다. 사실은 되게 좀 뭐랄까 위험한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낚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좌대 설치를 완벽하게 하고 또 그럴 만한 좌대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이 돌자갈에 설치하는 낚시가 사실은 제일 빡셉니다. 네, 좌대 설치가. 그래서 이거는 1시간이 걸려도 좌대는 완벽하게 딱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필수로 장화 신고, 자, 앞다리를 다 빼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이런 낚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지금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수평을 맞추고 또 흔들어 보고 또 다시 맞추고 누워도 보고, 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장판. 자, 요 직벽에 좌대 설치하는 법은 제가 따로 또 링크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고 설치를 한 다음에 베란다, 텐트까지 딱 올리죠. 아, 자, 여기는 수로입니다. 네, 수로 낚시. 수로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무너지는 돌이 아니라 큼직큼직한 돌들이 막 있는 석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발톱을 세워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 돌하고 돌 사이에 딱 발톱이 박히게, 네,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좋고, 항상 얘기했지만 앞다리를 먼저, 네, 잘 박아주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완전 이렇게 두두두 떨어지는 석축이죠. 자, 지금도 보시면 발톱을 아예 세워놨죠. 네, 발톱을 세워서 앞다리를 먼저 이렇게 박고 돌하고 돌 사이에 발톱이 딱 끼일 수 있게 딱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박고 뒷다리까지 연결. 네, 이렇게 낚시를 하면 사실 안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도 수로. 자, 역시나 발톱을 세우죠. 네, 발톱을 세워서 이게 수로 낚시는 이 석축지대는 되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낚시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대를 설치할 때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진짜 다치거든요, 크게.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항상 발을 잘 디디면서 낚시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굳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 막 사람들이 석축 낚시할 때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네, 그냥 이렇게 딱 뒷다리가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만 해도 고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 발톱이 어디에 얹혔는지 보여요. 예, 이런 석축, 특히 수로낚시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수중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석축이나 직벽 낚시는 내 앞다리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곡지나 댐이나 수로는 물 안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특히 계곡지나 댐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내 다리가 저렇게 박혀 있구나를 확인하고, 요렇게 들어가 있구나, 요렇게 박혀 있구나를 확인하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냥 요 정도 박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욕심은 금물입니다. 모든 낚시에서. 네. 자, 요렇게 안전하게 박으면 딱 낚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많이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점은 역시나 욕심 부리지 않는 거. 항상 안전이 최우선. 네. 너무 깊이 들어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고기 한 마리 더 잡겠다고 괜히 또 저기 했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적당히 그냥, 네, 즐기는 낚시. 한 마리 못 잡아도 뭐 상관없다. 좀 편하게.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적당하게, 특히 석축 낚시나 직벽 낚시를 할 때는 너무 막 깊이 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앞으로 꼬꾸라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수평, 수평을 항상 잘 맞추고 낚시를 하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느 분이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 그래도 몇 가지 팁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됐고, 궁금하신 점은 또 언제나 댓글 주시고 항상 안전한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